안녕하세요.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영어 TV. 이번 시간에는 영어 공부 방법, 발음편 1, 영어 공부에서 발음이 얼마나 중요할까? 미국 의사의 백신영어라는 책을 쓰신 실제로 미국에서 개업을 하셔서 의사생활을 하고 계시는 고수민 박사님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 글은 제가 이분 블로그에 가시면 글이 많습니다. 제가 주소를 밑에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요. 클릭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이분 그 책도 읽고, 책도 여러 차례 읽고, 또 이분 블로그에서 좋은 글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런 분의 글을 많이 읽으셔서 좋은 그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분의 영어 공부 제대로 하기라는 블로그에서 2008년 8월 17일에 올리신 글입니다. 저는 저 밑에 비디오 밑에서 달아놓을 겁니다. 자, 그럼 들어갑니다. 제가 일했던 미조리주의 병원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일을 시작하기 1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 이야기가 거의 전설처럼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약간 상스러울 수가 있으니 임산부와 노약자는 본론으로 건너뛰셔도 됩니다. 제가 일했던 병원에 중국계 의사인 닥터 푸가 있었습니다. 한자를 어떻게 쓰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어는 쿵푸 팬더의 푸, 쿵푸죠. 쿵푸, F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제 블로그를 통해 소개시켜드린 바 있었던 바로 그 자랑스러운 한국인인 선배 레지던트가 처음 미국에 와서 일할 때 전화로 간호사랑 대판 싸울 뻔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병동에 전화를 걸면서 일이 일어납니다. 다음. May I speak to Dr. Pu? 닥터 푸 좀 부탁합니다. 일단 이건 우리말처럼 읽겠습니다. 우리말에는 푸 발음이 없죠. 그래서 그냥 푸로 읽을게요. Excuse me.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신뢰합니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상대방이 말을 못 알아들었을 때 I'm sorry, excuse me, pardon me 이런 말 똑같이 미안하다는 말인데 한 번 더 말해달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하니까 I'd like to talk to Dr. Pu. 그냥 우리말 푸로 읽을게요. 예, 실제로 밑에 보시면 푸입니다. 쿵푸 할 때 푸, F 발음. 자, 닥터 푸 좀 바꿔달라고요. I didn't get that. 이건 이제 못 알아듣겠다는 말입니다. I didn't get that. 이 get이란 단어의 용도가 이렇게 많습니다. get 쓰면 웬만하면 다 통합니다. Who do you want to talk to? 누구하고 통화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닥터 푸라고요. 닥터 who? 누구요? 닥터 FU. 이제 그 철자가 FU니까 FU 하니까 근데 FU가 이제 뜻이 특이한 뜻이 슬랭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뭐 fuck you 이 말인데 뭐라고요? FU 하니까 이게 이제 FU? What? 이제 간호사는 이것을 이제 그 원래 슬랭으로 알아들은 거죠. 그 이분은 이제 그게 FU가 뭐 이제 욕인지 모르고 fuck you의 주말인지 모르고 이제 얘기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이 전개가 되는데 다음.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마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은 혹은 슬랭에 능통하신 분 폭소를 터뜨리기 충분한 이야기일 것입니다만 한국에서 정규 영어 교육을 받으신 혹은 저속한 말을 별로 접해보지 못하신 분은 왜 이게 무서운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건의 맥락을 정리하면 일단 제 선배가 병동에서 전화해서 닥터 푸를 바꿔달라고 했는데 문제는 푸의 발음을 미국인 간호사가 잘 알아듣지 못해서 생겼습니다. 어쨌거나 전화를 받은 간호사는 그게 누구냐고 못 알아듣겠다고 계속 되물었고 답답해진 선배는 철자를 불러줘서 알아듣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닥터 푸의 이름 철자가 미국의 비속어인 fuck you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로 통용된다는 것을 몰랐던 선배가 몇 번이고 FU를 반복했고 이거 FU 굉장히 큰 욕이거든요. 그냥 fucking 이런 말은 사실 좀 괜찮습니다. 근데 fuck you 이렇게 하면 이건 진짜 큰 욕입니다. fucking은 사실 많이 씁니다. 미국인들이. 그냥 사실은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인데 FU 이렇게 하지는 않죠.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데 자, 통화 상대방인 간호사가 난데없이 난데없는 욕설 세례 함께 흥분해서 큰 사건이 될 뻔했던 것입니다. 간호사 입장에서는 의사가 전화를 걸었는데 간호사 자신이 의사의 말을 도저히 못 알아들으니까 상대방 의사가 화를 잠재 못하고 엿먹어라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뭐 상당히 좀 심한 건데 욕설을 내뱉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짐작하건대 간호사는 이 발음을 PU로 알아들었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F와 P가 그다지 다른 발음은 아닌데 미국인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발음을 인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위에 영어 대화에서 유독 F만 한글로 F로 적은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마치 닥터 강이 옆에서 일하고 있는데 닥터 방을 바꿔달라고 전화를 받으면 한국 사람의 반응도 이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닥터 방을 말하는 건지 닥터 강을 잘못 말한 것인지 확인하느라고 몇 번이고 되물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조금 과장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이나 이민 오신 이민 1세대 분들은 영어 발음과 관련된 이러한 에피소드가 없다면 거짓말일 정도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어 교육에 최근에 제가 이에 관련된 이 사례를 저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다른 데서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이제 주차장에 주차를 하러 우리 한국인 교포가 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제 그 앞에 거두절미하고 여기 왜 왔냐 모르니까 여기 왜 왔냐 물을 필요도 없죠. 그 당연히 주차하러 왔겠죠. 왔는데 이 사람이 한국인이 또 이제 우리 교포분이 뭐 이제 영어 실력을 과시를 하려고 했던지 쓸데없이 그냥 내게 주차하러 왔다. 당연히 주차장이니까 주차를 하러 왔겠죠. 근데 이제 I'm here to park 하면 될 것을 to fuck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이분은 또 교육을 너무 또 열심히 받으셔가지고 P 발음을 이제 P 발음까지도 F로 발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m here to park. 뭐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지만은 근데 하려면 제대로 park로 해야 park 주차하다죠. 근데 막 P 발음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유식하게 한다고 이제 그 교육을 좀 받았으니까 P를 F로 발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I'm here to fuck. fuck 이 굉장히 욕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뭐 거기 한바탕 그 주차원하고 참 소동이 났다는 그런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좀 비슷하네요. 자 그다음 여기 영어 교육에 최근에 큰 변화가 있었으니까 아마 8, 90년대 이전에 중고교를 다닌 시절에 배운 영어를 가지고 미국에서 적응하며 살아야 했던 세대와 지금처럼 말하기가 듣기가 충분히 강조되는 시대의 교육을 받은 세대의 영어가 같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한국인에게 영어의 발음은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이었습니다. 다음. 근데 이미 F하고 P 발음은 다 아시죠? 뭐 이 정도는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겠습니다. 예, F 하면 이것은 이 입술이 안 붙죠. 이렇게. F는 붙었다 떨어지죠. 예, F는 그냥 이 윗입술하고 어떻게 됩니까? 혀하고 윗니빨하고 아래 입술 사이로 발음이 빠져나갈 때 하는 발음이네요. 저도 지금 제가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라서 방금 그거를 보니까 그렇게 발음되네요. 예, 위에 이빨하고 윗니빨하고 아래 입술 사이에 새어나가는 발음 예, 이렇게 발음되는 게 F 발음이죠. 이거는 뭐 우리가 요새는요, 뭐 아마 초등학교 때 이건 뭐 다 할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발음 구별을 사실 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막 이 철자만 그 독해만 하고 이렇게 뭐 단어만 외우고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대학생으로부터 온 편지 하나 이제 자 이분이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편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최근 아래와 같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지요. 현재 대학 1학년 재학 중인 이병민이라고 합니다. 가명 경기도권 대학 4년제 다니고 있고요. 좀 전에 영어 공부하다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 드리는데요. 제가 obligation이라는 단어를 obligation이라고 발음했거든요. 근데 이 발음이 맞나 확인 겸 네이버 영어 사전에서 성우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 obligation 이렇게 하더군요. 발음기호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궁금한 건 꼭 발음기호에 나와 있는 대로 발음해야 되는지입니다. obligation이라고 발음하는 건 틀린 거예요. 요즘에 영어 공부를 하면서 자꾸 느끼는 건데 평소에 제가 알던 단어를 발음하는데 혹시나 해서 네이버 사전에서 원어민이 하는 발음을 들어보면 다 틀리거든요. 또 하나의 단어를 예를 들어보면 criticize 이 단어를 criticize라고 읽어왔는데 그렇죠. 이거는 발음을 잘못한 거죠. 이거는 criticize라는 발음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발음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시면 이 이제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합니다. 예, 그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할 때 이야기인데 한번 사실 타임 강의할 때입니다. 타임지 강의할 때인데 코리아 헬다운에서 야 진짜 그분은 타임 강의가 아니었나? 타임 강의에 그런 분이 있을 리는 없는데 타임은 그래도 꽤 잘하는 분들이 들었거든요. 토익반에 있었던가 그런 것 같습니다. 토익반에.
토익 발음도 어떻게 그런 분이 있는지. 이제 그분이 영어를 아주 못해서보다도 어떤 발음에 대해서 자기 편견이 있는 게 있습니다. D-E-N-Y 있죠. D-E-N-Y. deny 아닙니까? 그분은 제가 deny 하는 걸 보고 어떻게 처음 알았대요. 물론 뭐 옛날에도 들었겠지만 이제 의식을 처음 했겠죠. 그때 이제 자극을 처음 받았겠죠. 자기는 그때까지 그 발음을 데니로 봐, 데니로. 데니 이렇게. 예. 그분이 다른 발음이 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괜찮은데 그 발음만 유독 이렇게. 근데 이분도 보니까 쿨디시즈 이렇게. 쿨디시즈라는 발음은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아무리 이건 미국식도 아니고 이건 뭐 영국식도 아니고 그 잘못하신 거죠. 자, 제가 발음하는 게 그냥 잘못된 건가요? 단어를 외울 때 옆에 발음 기호대로 꼭 발음해야 정상인가요? 궁금해요. 자, 이런 편지였답니다. 제가 전에 제 영어 공부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해서 영어 공부 초기에 반드시 발음을 되짚어야 어서 공부해야 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초급자들은 반드시 영어의 정확한 발음을 알아야 하고 이미 알고 있더라도 정말 자신이 정확한 입술의 모양과 혀의 위치를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 정확한 발음에 입각해서 책을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에 편지를 주신 대학생분은 그냥 자신이 하던 대로 편하게, 그렇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러면 이제 평생 가는 거죠. 이거 나중에 또 고치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 발음이라는 것이 입에 붙어버리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몇 년 가야 고칠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하던 대로 편하게 발음을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발음이 사정과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조언을 구해오신 것이니 제 공고를 심각하게 받으신 것이 분명하고 많이 칭찬받아 마땅한 분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발음하는 게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제 늘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영어 단어를 외운다는 것은 단어의 뜻을 외운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어의 뜻을 외우는 것은 50%, 그 단어의 발음을 외우는 것이 50%, 합해서 100%입니다. 그 단어의 발음을 사전을 통해 정확히 외우지 못했다면 그분은 그 단어를 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의미만 알았다면요. 그래서 반드시 처음에 단어를 외우실 때 최초에 그 단어의 발음을 그 정확한 발음을 입에 붙이시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쭉쭉 나가지. 그 잘못 자기 나름대로 뭐 가지고 뭐 독일어식 비슷하게 아니면 자기 멋대로 이렇게 옛날에 알던 그대로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게 이제 입에 붙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처음에 고치기는 쉽지만 나중에 입에 붙어버리면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국식과 미국식 정어의 차이 중에 한 가지. 일단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일부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어 발음을 공부하다 보면 영국식, 호주나 뉴질랜드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만 발음과 미국식 발음의 차이를 느낄 때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알파벳 O를 발음하는데 미국은 아처럼 발음하고 영국은 O처럼 발음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알파벳 O라고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O 중에 일부가 이제 O 이렇게 발음될 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BOX, box. 미국에서는 box를 하죠. 영국에서는 box 이렇게 합니다. box. 예, 뭐 body 하면 body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말이 있죠. 뭐 O 발음이 사실은 원래 오우죠, 그렇죠? 오우. 뭐 오우로 발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OKAY 할 때 OK 아니면 OLD 이런 거 O로 발음되죠. 근데 이제 혹은 O로 발음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은.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거에서 이제 이런 경우를 보면 obligation이냐 obligation 이런 차이가 생길 수 있죠. 편의상 한국말로 발음 기호를 적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실 우리말로 영어 발음을 적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정확히 적기는 힘듭니다. 대충 그냥 흉내를 내보는 겁니다. 다음. 근거가 100% 확실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8세기의 영어에서는 오우를 이 발음이 오우입니다. 그렇죠? 오우가 아니고 오우. 알파벳 O죠. O를 원래 발음인 이제 요건 발음 기호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요건 발음 기호. 요건 철자는 오우입니다. 오우. 근데 요 발음 기호는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발음 기호하고 철자는 다릅니다. 영어는 발음 기호하고 철자가 굉장히 다른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악명이 높은 그런 언어입니다. 대체로 우리말도 그렇고 독일이나 불어 이런 것은 그 철자를 보면 그 발음을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다 철자를 따라가면 근데 영어는 철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외가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이 단어마다 별도로 외우는 것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뭐 파닉스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법칙을 합니다만은 그 법칙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일단은 한 개의 단어의 발음을 다 개별적으로 외우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게 오히려 더 빠릅니다. 자, 오 대신 아로 발음은 일시적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발음 기호상 거꾸로 된 시 아시죠? 그러니까 이 우리말 오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 하고 오 이 중간 정도입니다. 좀 깊게 나는 발음인데 그 발음인 오라는 발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 발음이 아닌 뭐 obscure 이건 obscure라고 하진 않죠. obscure 하죠. 이 약화된 발음 우리 가장 쉬운 발음이 영어 모음에서 어입니다. 뭐 툭 찌르면 이렇게 하죠.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하죠. 이렇게. 제일 쉬운 발음이 어입니다. 그냥 입만 툭 버리면 나오는 것이 어입니다. 그래서 이건 모음이 아주 약화되면 다 어로 갑니다. 이렇게 모음이 거의 사라지기 직전에 그 발음이 어입니다. 그 등은 해당되지 않으면 발음이 오로 시작해도 often 등은 often으로 되지 않고 그냥 often입니다. 이건 R이 있기 때문에 오 발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그런 연유로 object, observation, occupy 로 되었던 것이죠. 미국으로 이때 그러니까 18세기 당시에 이민 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1700년 되니까 미국이 막 이제 독립전쟁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있었죠. 이때 이민 온 사람들은 이런 발음의 트렌드에 따라 발음을 하게 되었고 자손의 그대로 이어져 지금까지도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이고 영어의 본토인 영국에서 이런 트렌드가 사라져서 원래 발음이 복귀되면서 다시 발음이 오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obligation이든 obligation이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영국식 영어냐 미국식 영어냐의 차이일 뿐이고 둘 다 맞는 발음으로 인정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주로 배우는 미국식 발음이 옳고 영국식 발음 틀렸다는 것은 편협한 생각으로 보입니다. 영어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니까 뭘 택하느냐는 선택의 문제가 약간 골치가 아플 뿐입니다. 다음. 발음이 틀리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은 당연. 하지만 영어로 의사소통이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어느 나라식 발음으로 영어를 배우건 간에 외국에 나가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영어의 기초 실력이 부족한 것 말고 그냥 발음 문제에만 한정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른 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 완벽하다고 보고 발음만 다르다고 볼 때 한번 보시죠. 나는 분명히 friend라는 의도로 발음을 했는데 friend로 들은 외국인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죠. FP 발음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요새 초등학교 때 이미 다 배우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국 사람을 많이 겪은 외국인, 한국의 원어민 강사들은 비록 프렌드라 들리더라도 이 사람들은 이제 워낙 훈련이 돼서 프렌드를 하면 이게 프렌드구나 금방 알아차립니다. P하고 F를 한국인들이 많이 헷갈리는구나 알아차리죠. 재빠르게 두뇌에서 프렌드로 바꾸고 살아던 연습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습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끝끝내 못 알아듣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도무지 쉬운 발음조차도 알아듣지 못하는 중서부 지방의 시골 미국인들 때문에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나중에 이해를 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사람들은 다양한 영어를 접해보지 않아서 미국 중서부 같으면요. 이민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긴 그야말로 순수 미국인들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들 발음만 알고 있죠. 미국 중서부 발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거의 가장 표준적인 발음입니다. 영어의 그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발음이라 할 수 있죠. 이 뉴욕 쪽만 가더라도 약간 좀 다르고요. 워낙 온갖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 인양을 미치고 이렇게 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서부도 좋고 중서부도 좋고 하여튼 이민자들이 좀 적은 또 남부는 또 이 흑인 발음이 또 많이 또 강세를 보여서 또 거기도 발음이 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도 미국은 전체적으로 발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우리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 특히 북한 사투리 이렇게 이 정도 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교육 정도에 따라 좀 다르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나머지는요 어느 정도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 같으면은 미국에서 중부 출신이냐 남부 출신이냐 북부 출신이냐 서부 출신이냐 동부 출신이냐 여기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육 정도에 따라서 교양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지역상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미국 중서부 쪽의 발음이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중부가 어디입니까? 서울 쪽이죠. 서울 발음이 우리나라 거의 표준 발음 아닙니까? 그처럼 이제 사실 중서부 쪽의 발음이 중부 쪽의 발음이 미국에서는 그래도 가장 제가 보기엔 부드러운 발음 같습니다. 우리 서울 발음이 부드럽죠. 남쪽 발음이 좀 억세죠. 북쪽 발음도 억세죠. 이 중간점이 가장 발음이 부드럽고 양쪽이 이렇게 부딪혀서 중화가 되기 때문에 그랬는지 하여튼 미국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처럼 이렇게 사실 그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물론 서로 알아듣게 하지만은 이게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미국은 그 정도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땅이 그렇게 넓은데 땅이 뭐 우리 남한의 한 100배가 되는데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어디 갔죠? 약간의 상상력으로 발음의 스펙트럼을 확장시켜 해석해 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죠. 나중에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1세는 미국보다 외국 출신이 더 많다고 합니다. 뉴욕의 아버니 서로서로 희한한 발음의 영어로 잘 들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고, 왜 미국인이라 하더라도 제 발음으로 못 알아듣는 사람 거의 만나지 못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뉴욕 같은 정도만 돼도 워낙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발음이 제 각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원어민들도 이제 그런 발음을 자꾸 알아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중서부 쪽 사람들 같으면 그런 희한한 발음을 못 들어봤으니까 아예 그냥 그 좀 답답한데, 이 뉴욕 미국 사람들 같으면요, 원어민 같으면은 뭐 워낙 그런 발음을 많이 들어서 이제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겠죠. 자, 다음. 제가 처음에 인도 사람들과 일을 할 때 인도식 영어가 알아듣기가 너무 힘들어서 고생을 했습니다. 뭐라고 상대방이 하면 연신 excuse me, sorry, pardon me를 남발해야 했고 못 알아듣는 것이 참 미안하더군요. 나중에 익숙해지니 알아듣는 스펙트럼이 넓어지니 점차 그냥 전형적인 미국인의 영어를 듣는 기분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발음이 그렇게 다양한데 도대체 뭐가 표준이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철석같이 믿고 있던 미국식 영어도 표준이 아니라면 그냥 아무렇게나 발음해 듣고 있는 상대방이 알아서 알아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발음이 덜 중요한 극히 예외적인 상황. 다시 여담인데 오래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자유메달을 수상하고 한국과 미국의 저명인사들 앞에서 영어로 연설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야말로 콩글리시의 상징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랜 수감 생활을 하시는 동안 책으로만 영어를 독학으로 익히셨다고 하니까 외국인들로서는 발음을 알아듣기가 녹록하지 않았을 것은 뻔한 노릇입니다. 하지만 다들 어떻게든 알아듣고 박수도 치고 잘 지나갔다고 합니다. 예,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요, 발음에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오히려 더 민감하죠.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사람 옛날에 어땠습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영어 하시는 걸 들으면 야, 저 콩글리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분 영어가 굉장히 수준급 영어였습니다. 물론 발음이 그래서 그렇지. 그 전에 실험을 한 걸 봤습니다. 그 반기문 사무총장이 재임 당시에 연설한 것을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이제 영어 회화 시간에 그걸 이제 얼굴을 가려버리고 목소리만 들려줬답니다. 이제 그 외국인도 있고 한국인도 있는 그런데 그러니까 영어반이 아니고 어떤 다른 반이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이제 아니면 실험을 위해서 특별히 그런 세팅을 했든지요. 원어민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소감을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한결같이 저렇게 영어를 하냐, 저게 영어냐 이렇게 하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미국인들은요, 원어민들은 영어를 잘한다고 굉장히 칭찬을 하더랍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그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의 영어는 우리나라 사람하고 비슷하니까 우리는 굉장히 일단 깔보고 막 발음이 저렇게 되니까, 물론 발음이 원어민에 가까우면 좋겠지만은, 근데 미국 사람들이 왜 그걸 칭찬했을까요? 미국 사람들은 그 영어를 듣더니만 굉장히 고급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미 워낙 미국에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발음의 차이를 이미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할 수도 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발음에 연연하지 않고 그 내용을 듣는데, 그 반기문 사무총장이 사용한 영어가 그 영어의 어휘 구사 이런 것이 굉장히 수준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칭찬을 했고 아주 굉장한 영어다. 자기들 저 정도 영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저게 영어냐 이렇게 할 정도로 참 이상하다 이렇게 다들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했답니다. 그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이 하면 사실 오히려 발음이 그렇게 물론 이제 발음이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하다는 뭐냐 하면은 강세 있죠. 스트레스가 정확해야 되고 음절 이런 게 정확해야 되지만은 꼭 원어민의 인토네이션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한 개의 단어의 발음은 정확해야 됩니다. 또 P, F 이런 발음은 정확히 구분해야 되고 the, the, B, V 이런 발음들은 정확해야 되지만 그 인토네이션 자체가 미국인들을 꼭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예.
그만큼 오히려 미국인들이 그 영어를 보는 스펙트럼이 그 어떤 뭐랄까 허용치가 더 넓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발음에 민감합니다. 뭐 조금만 이상하면 야, 저 사람 영어 못한다 하는데 미국 가면요. 그 옛날에 그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이라고 이 사람이 독일 출신인데 그 사람 지금도 독일식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억양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미국 역사상 거의 최고로 유명한 국무장관, 우리말로 하면 외무부 장관이죠. 그런 장관직을 해냈습니다. 그런 걸 보시면요. 그리고 옛날에 그 넬슨 만델라, 뭐 이런 분, 데스몬드 투투 이런 남아공화국의 그런 그 흑인들, 이런 분들 영어가 미국 액센 인토네이션하고 다르거든요. 그래도 그분들이 영어를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내용을 중시하고 어떤 그 뭐랄까 그 내용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막 발음만 보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도 뭐 가셔가지고 저도 사실 들어봤는데 발음은 좀 별론데 그 미국 사람들은 발음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용이 좋으면 그건 좋은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나라 말을 누가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발음이 우리나라 사람 원어민처럼 들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용이 시원찮으면 그 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발음이 조금 안 좋아도 내용이 아주 좋으면은 그게 또 그렇게 뭐 알아듣기 힘들고 하지 않으면은 그거 다 괜찮다고 하는 것이죠. 그 결국 내용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콘텐츠로 평가받는 것이지 외형 그 발음으로 평가받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오히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인들이 영어 연설을 알아듣기 힘들어 고생했다고 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또 정치평론가로 유명한 어떤 대학 교수님이 영어 공부에 대해 쓰신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분이 미국의 교환 교수로 가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수업 말미에 어떤 미국 대학생이 손을 들더니 발음 때문에 강의를 못 알아듣겠다고 불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이런 경우 부끄러워서 지금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 같은데 이 교수님은 오히려 못 알아듣는 것은 너희 사정이니 제주껏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고 낙제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냥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요약하다 보니 이 교수님이 지나치게 그만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는데 그런 것은 아니었고 제가 읽으면서 받은 느낌은 이 대학생이 아마도 시골 출신이라는 것은 이제 외국인이 별로 없는 데입니다. 외국인들이 미국 시골로 가지는 않거든요. 도시에 살지. 그런데 그런 외국인들의 발음을 전혀 못 들어보고 그야말로 순수한 미국식 발음만 들어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외국인들의 발음 처음 들으면 잘 못 알아듣죠. 시골 출신이어서 외국인의 영어를 별로 들어보지 못했거나 잘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온 교수를 조금은 비하하는 의도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위의 두 가지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인도 낯설은 액센트 영어에 대한 이해도가 차이가 많긴 하지만 자신이 아쉬운 입장이 되면 노력해서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애를 우리 모두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아쉬운 입장인 것도 사실이고 우리 자신의 입장을 미국인 혹은 세계인에게 좀 더 정확하게 쉽게 전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질문을 보내신 대학생에게 답장을 한 내용의 일부를 좀 보겠습니다. 다음. 세계화의 시대에 더 강조되는 정확한 발음의 중요성. 발음이 고민이시군요. 물론 사전에 있는 대로 발음을 연습하고 그대로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만 각국 사람들이 발음의 편차가 큽니다. 우리가 표준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영어도 사실 정답이라고 우기기가 힘들지요. 하지만 영어도 언어이고 언어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므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남이 알아들어야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누구나 사전의 발음 기호대로 발음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래야만 개개인이나 인종 간의 발음의 편차로 인한 의사소통의 장애가 최소화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을 정리하자면 사전에 있는 대로 발음한 것이 정답입니다. 예, 이게 최고입니다. 정말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 인토네이션이 미국 사람을 꼭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한 단어 한 단어의 발음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 스트레스가 강세가 어디 있는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자체가 강세 자체가 뭐 이음절 올 것을 이음절 해버리고 뭐 삼음절 이렇게 하면 그건 정말 못 알아듣습니다. 강세는 이 영어는 강세, 그냥 영어는 모음 중심입니다. 강세는 모음이 오는 것이죠. 영어에서는 자음은 좀 약화식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오는 자음은 거의 특히 불어 같은 경우는 마지막 자음은 아예 발음도 하지 않습니다. 예. 그 이제 강세가 오는 것은 모음의 강세가 오는데 왜 강세를 두느냐면 그 단어의 특징을 주어서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소위 그 단어의 이름입니다. 이름. 그 강세, 그 발음은요. 그 단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철자 말고. 영어는 철자하고 발음 기호가 따로 놀죠. 거의 따로 놀죠. 뭐 우리말이나 독일어, 불어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발음을 보면은 누구라도 다 그대로 발음합니다만은 영어는 이거 뭐 제각각이죠. 그러니까 발음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전대로 발음한 최소한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지 않고 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뭐 원어민 흉내를 내려고 뭐 이렇게 뭐 하면은요 아주 발음이 우스워집니다. 아주 골치 아픕니다. 못 알아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짜증이 나는 발음이 되어버리죠. 차라리 인토네이션이 좀 뭐 한국식이라도요 한 단어 한 단어의 발음이 정확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알아듣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인토네이션도 원어민에 좀 비슷하게라도 접근하면 아주 좋겠죠. 그러면 더 이해하기 쉽겠죠. 대부분의 사전은 영국식과 미국식 발음이 다 표기되어 있으니 아무 방식이나 편한 대로 선택하시면 되지만 대개 미국식으로 배우셨을 것이 미국식으로 발음한 것이 편한 것이 대다수이라고 봅니다. 누구나 사전대로 영어를 배우지만 미국 사람과 똑같은 발음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편차를 인정해야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원어민의 발음에 90% 비슷한 사람이라면 99% 비슷한 발음을 만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90% 비슷한 발음이라면 정확한 문법과 세련된 표현을 익히는데 같은 시간을 투자하면 더 인정을 받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발음을 그렇게 좋게 원어민하고 꼭 같이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노력을 뭐 더 다른데 이렇게 다른데 어떤 콘텐츠에 그러니까 뭐 정확한 문법과 세련된 표현 이런 것을 익히는 데 시간을 투자하면 더 효과가 크다는 것이죠. 자, 관로. 전에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세련된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에 담긴 내실입니다만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제가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동차 관리를 잘 하기를 원한다면 외관에 대해서는 자주 세차를 해주고 가끔 왁스를 발라서 광을 내주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더 높은 광택에 집착해서 수십만 원짜리 코팅을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발음을 원어민하고 같게 하려고 너무 노력하는 것입니다. 코팅을 하는 것 자체를 나무랄 것은 없는데 만약 자동차의 내부가 엔진 오일도 갈아야 하고 타이밍 벨트도 교환하는 등 각종 장비를 해야 할 상황인데 예산은 제한적인 상황이라면 외관에 대해서는 세차 정도로 만족하고 코팅에 들여야 할 돈을 내부 정비를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차가 삐까번쩍거려도 엔진이 고장날 상황이면 돈을 쓰는 순위가 어딘지 자명한 것이죠. 그렇죠. 내용이 너무 부실하면 이거는 최악입니다. 발음이 부실해도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발음이 뭐 엄청나게 발음만 미국인 흉내를 내서 그건 껍질이죠. 껍질만 흉내를 내는 것이고 실속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항상 콘텐츠가 중요합니다. 결국은요. 미국인들은 우리를 그 발음으로 평가하지 않고 결국은 콘텐츠로 평가하게 됩니다. 발음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물론 이제 너무 신뢰가 될 정도로 아주 안 좋으면 좀 별로지만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이분이 이야기에 90% 정도만 따라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고 99%까지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완벽한 발음에 집착하지는 말아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의외로 많은 영어 학습자들이 영어 공부시에 영어 표현을 풍부하게 하는 것보다는 원어민과 완벽하게 같은 발음에 집착해서 지나친 시간과 돈의 낭비를 하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에 든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만 미국 혹은 영국 영어만 공부해서 세계 각국 사람의 영어를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은 제각각의 고유의 액센트가 있고 여기 이제 액센트란 것은요 한 단어 한 단어의 강세가 아닐 겁니다. 여기 액센트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좀 인토네이션입니다. 그 말투, 어투. 우리도 전라도식 말투, 경상도식 말투, 제주도식 말투, 뭐 충청도식 말투, 강원도식 말투 이런 게 다 다르죠. 다르듯이 그런 말투를 액센트랍니다. 액센트라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어 시간에 단어의 액센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물론 그 액센트도 그런 말이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만 대체로 미국인들은 그런 한 단어 한 단어의 액센트는 스트레스랍니다. 강세. 여기 미국인들이 말하는 액센트는요. 그런 어떻게 you speak English without accent 하면은 당신은 액센트 없이 영어를 한다. 그러니까 뭐 강세가 없다는 이 말이 아니고 말투가 외국인 그런 말투가 없이 이 영어를 그러니까 원어민처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칭찬이죠. 자, 액센트가 있고 그러니까 말투가 있고 영어 학습자 입장에서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구태여 액센트를 그러니까 말투를 배울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경상도 사람이 뭐 전라도 말투를 배우거나 서울 말투를 배우거나 뭐 저 평양 말투를 배우거나 이렇게 기어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발음만 정확하면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죠.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액센트는 그 말투를 말합니다. 구태여 그 사람의 말투까지 물론 이제 성대모사를 할 때는 뭐 그때는 정말 완벽하게 그 액센트를 그러니까 말투를 흉내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는 그냥 우리가 그 사람은 그 내용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그 말투까지 다 일일이 흉내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영어의 발음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지고, 즉 그 발음에 익숙해지고 영어의 기본 실력이 늘어난다면 중국인의 영어이건 일본인의 영어이건 더 높은 질의 의사소통 가능합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약간 다르게 해석해 보자면 익숙하지 못한 액센트의 영어를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익숙하지 못한 말투의 영어입니다. 이거는 한 단 한 단의 강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단지 그 액센트를 많이 듣는 경험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이 자꾸 이제 액센트를 하는데 이 액센트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한 단 한 단의 액센트가 아닙니다. 액센트를, 그러니까 이 말투입니다. 말투를 많이 듣는 경험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영어 수준이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발음을 여유롭게 감안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충분히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영어를 아주 잘하고,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차라리 그 외국인들의 말투를 더 잘 알아듣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그 사람은 이미 전체적인 다 뭐 척하면 삼척이기 때문에 대충만 해주면요, 아, 이게 이런 발음이겠구나 이해를 해준다는 것이죠. 근데 영어 실력이 짧은 사람은 뭐 척하면 삼척이 나올 수가 없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이분이 쓴 마지막 그림, 오늘도 무진장 길어졌군요. 정확한 발음이 중요한 이유를 말하려다가 완벽한 발음보다도 내실이 중요하다는 해괴한 결론이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정확한 발음과 완벽한 발음의 차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발음이 필요한지 등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읽어주신 여러분 죄송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저도 오늘 끝내겠는데, 하여튼 제가 처음에 다시 말씀드렸듯이 영어 단어를 외우실 때요, 최소한 우리가 이 발음 기호만큼 정확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무시하고 그 사람의 미국인의 뭐 원어민의 말투를 흉내낸다. 그건 정말 최악입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미국인의 말투를 흉내낼 필요가 없으면 물론 하면 좋죠. 제 같은 경우는 제 취향이 있습니다. 제 미국인 앵커 중에 제가 좋아하는 앵커도 있어요. 그 사람의 앵커를 제가 거의 성대모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뭐 수십 년간 했죠, 그런 거를.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분들은요. 저야 평생을 영어만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런 흉내를 낼 때까지 그 전에 한 일이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저는 한 단어를 처음 모르는 단어를 보면요, 반드시 사전을 찾아봅니다. 뜻이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발음이 궁금했습니다. 뜻은 저한테 그렇게, 뜻은 뭐 문맥을 보면 다 나오는 것인데 그건 대충 알면, 근데 발음은 이게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잘못되면 평생 입에 붙어버리면 나중에 고치기가 10배, 20배 힘들어집니다. 처음에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모르는 단어 나오면은 발음을 먼저 찾아요. 뜻은 안 찾아봅니다. 뜻은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뜻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발음을 찾아보고, 발음을 먼저 외웁니다. 발음을 어떻게 외우냐. 처음에 그 다음 발음을 보고 10번 정도 읽습니다. 그 발음기호를 정확히 보면서. 그러면 정확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미국인들의 말투를 흉내내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게 돼야지 그 다음 말투 흉내도 그게 제대로 잘 되는 것이, 이걸 모르고 말투를 흉내내려면 이거는 이제 그런 말도 못하는 아기가 막 날아다니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는 아주 균형이 안 맞아서 더 아주 꼴사납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발음을 정확히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제일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단어를 외운다는 것은 첫째 발음을 외운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뜻을 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음이 한 단어 한 단어의 발음이 중요합니다. 이래야지 전체적인 말투, 인토네이션, 어투도 원어민을 따라가든 뭘 따라가든 그게 쉽게 되는 것이고 그 발음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